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위한 무비자 입국, 무제한 입국, 차이나리 리짜이밍 정권이 저지르는 이거는 진짜 매국노 짓이다.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희한하게 딱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국가정보보호원이 불탔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무제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냥 중국인들이 어디서 며칠을 보낼지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막 들어와. 그냥 괜찮아. 이런 짓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차이나리 리짜이밍 정권. 진짜 차이나리라는 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나고 정말 나라가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리 리짜이밍은 야당 대표 시절에 중국 공산당 외교부의 뭐 대리 과장급밖에 안 되는 이 싱하이밍에게 그냥 쉐쉐하면서 설설 기죠. 야, 이걸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국격 같은 건 생각 없고 오로지 중국 오랑캐에게 굽신굽신하는. 그럼 정권 잡더니만 정권도 뭐 정상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570만 표 조작해서 정권을 잡더니만 이제 완전히 나라를 갖다 바치는. 그 570만 표를 중국 공산당이 선거 조작을 통해서 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 오랑캐들에게 굽신굽신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6월 13일 광명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불법 침입했어요. 군부대에. 이거 그냥 이 좌파 정권, 좌파 언론들이 입 딱 닫고 그냥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한 달 만에 또 7월 30일 날 기관총과 실탄을 소지한 남성이 기가 막히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잡혔어. 서울중앙지검을 그냥 완전히 총격전을 벌이려는 겁니까? 그때 또 이 미국의 그 뭡니까 모스탄 대사가 왔을 때 그 중국인들 총 여러 자루 갖고 잡혔던 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얘기 안 쳐. 그냥 싹 닫아버리면 끝이야 그냥. 국민의힘은 아무 싸움을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싸워.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8월 19일 날 북괴군 7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죠. 8월 20일 그 다음 날입니다. 태안반도에 있는 빈집에서 북한산 담배와 탄약이 발견됐어. 북괴군이 와서 신나게 놀다가 얘들 전혀 모르는구나. 야, 우리 증거 남겨놓고 하자. 얘들 좀 보게 만들자. 북한산 담배 꽁초하고 실탄 놓고 야, 우리 여기 놀다 갔어. 또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간첩들이 와서 조용히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다 가도 그게 정상인데 그냥 뭐 담배 피우고 놀다가 그냥 야, 얘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담배 꽁초하고 실탄 놓고 가자. 보고 깜짝 놀라게.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보도 안 해요. 입 딱 닫아요. 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언론연합인 거예요. 민언연. 뭐 리짜이밍 정권하고 똑같은 자들이니까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 8월 23일에서 26일까지 구로, 공주, 강남, 아산 등지에서 수류탄 및 군용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9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구, 제주, 파주, 대청도, 진안 등지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폭발 사고가 다수 났어요. 막 수없이 많은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얘기 안 해. 입 딱 닫아. 그런데 상병 한 명 대민봉사하다 죽은 것 같고 지금까지도 설치고 앉았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빌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이런 거 뭐합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싸움, 일꾼이 없다고요?
106명이나 됩니다. 왜 일꾼이 없어요? 자빠져 노니까 그런 거죠. 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최고위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잘 싸우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군인의 죽음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병구 한 명 대민봉사하다가 죽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설치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닫아버려? 국민의힘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격 경기용 실탄 2만 발. 사격 경기용 실탄은 실제 실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2만 발. 사제총 100여 종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이 서버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일단 스톱시켜라. 안 해요. 안 하고 뭐 그냥 극우주의자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떠들어 제끼는데도 그냥 입 꽉 닫고 있어요. 싸우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나경원 같은 몇 명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년 6월 18일 날 LA 폭동. 그 배우가 중국 공산당인 게 밝혀졌어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화재 사건 배경 중국 아닐까요? 깨끗하게 밝혀졌습니까? 저는 이 배경이 꼭 중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관련 뉴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도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하필 무비자 입국 사흘 전 발생한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공장의 냄새가 난다. 리튬 배터리 과열? 글쎄. 국경 무력화 노린 의도적인 방화 의혹이 있다. 중국인 떼거지로 입국 앞둔 시점에 누가 대한민국의 국경을 열고 있나. 행정 안보 시스템 동시마비. 북한과 중국이 연계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26일 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국은 리튬 배터리 과열로 추정했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소방장비 31대와 인력 90명이 투입됐으나 이미 늦었다. 핵심 정보 시스템 70여 개가 동시에 마비되었고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된 1급 시스템 12개가 포함돼 1급 비밀 시스템 12개가 타버렸어요. 행정안전부의 아이디 관리, 대통령실 보안 네트워크, 관세청 국경 통제망 등이 다 무너졌어요. 정부 24. 쉽게 뭡니까? 나라장터. 기재부, 국세청 같은 행정 시스템 완전 불능 상태.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민 서비스도 전면 중단됐다.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증명, 여권 발급, 세금 고지 및 납부, 자동차 등록 말소, 각종 보조금 신청이 모두 멈췄다. 국민신문고조차 먹통이 되어 민원 접수가 불가능했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부여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했다.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시간 신고, 통계청 자료열람 등 행정서비스 전반이 동시에 스톱됐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 맞다 이거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타고 있는 정보들, 기재부, 뭡니까 이 정보통신부, 우체국이죠.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청원,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이거 심각해요. 이거 중국인들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막 유통하면 어떨 거예요.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국민입법센터, 이거 기가 막히죠. 교육부 학사행정망, 대입 수시 정시 정원 시스템, 기재부 세제관리망, 국세청 전산망까지 충격받았다. 국방부 일부 네트워크와 외교부 출입국 영사민원 시스템 마비. 국가안보와 대국민 서비스가 완전히 동시에 흔들렸다. 이것은 더 이상 화재 사고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행정, 재정, 안보 체제가 한순간 무너진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시점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행되는데 불과 바로 직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불이 난 것은 시스템 복구는 불가능하고 KETA 전자 허가제도 마비되고 입국 심사는 수시로 전환될 수기 입국 심사를 전산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써. 기가 막히죠. 수만 명의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는 상황에서 위조 여권, 불법 입국자, 심지어 스파이도 걸러낼 수 없어. 국경이 무방비로 열리는 이 치명적 공백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여러분 MBC 화면 기억하시죠? 무안공항 그 사고 났을 때 요 내용이 다 결국 연결됐던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공작했던 거. 딱 요게 중국 그 공산당이 공작했던 것이 MBC 화면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기가 막히죠. MBC 방송에 불쑥 나온 북한의 난수 방송도 의혹을 키운다. 암호처럼 나열된 글자와 숫자, 그림은 단순한 방송사고라 하기에는 묘하게 실체 사건들이 겹쳤다.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 군대 내 총기 사고, 그리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정황은 모든 것이 우연인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 민노총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100여 건의 간첩 지령문이 발견됐고 여전히 내부에서는 칼 막스의 자본론 강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미 시위를 주도하는 이 조직은 공영방송 MBC에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고 MBC 노조 가입률은 90%. 민노총은 간첩 조직. 공영방송이 이런 구조에 갇혀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은 안심할 수 없다. MBC는 공영방송에서 빨리 민영방송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이 간첩 조직을 운영합니까? 잦아지는 해킹, 연이에 터지는 화재, 행정망 파괴, 사회 불안, 폭증, 국경 무력화가 동시에 나타난 지금의 현실은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술일 결과일 수 있다. 자, 부정선거 의혹으로 태생부터 불신을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권. 대선 무효 소송에 이어지고 불과 100일 만에 입법 독재와 검찰청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이제는 국가 핵심 정보기관에 불이 번지면서 행정, 안보, 법치, 민주주의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이며 국민 불신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할 마지막 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중국인 입국자 주소 안 써도 된답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인 입국자 주소 기재하지 않는 문제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재개와 관련된 한국 전산망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자, 그러고 단체 관광 3명 이상이면 단체 관광이래요. 전남 여행사 모객에서 최대 15일까지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 자, 이게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씁니까? 돈 벌어가려고 지금 불법 체류하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거 딱 일어나면서 이제 전산으로 할 수 없어요. 손으로 써야 돼. 근데 사람들은 미로닥치니까 못 써. 그러니까 쓰지 마라. 그냥 들어가. 이게 무슨 놀이공원 입장입니까? 대한민국 입국 시스템이 이 모양이 꼴이 됐어요. 그래서 입국자의 주소 정보가 누락되면 범죄, 불법 체류, 감염병 확산 등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시스템 오류에 대한 우려. 일본에서는 전산망 화재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입국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잠재적 범죄, 불법 체류,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서 입국 심사 시 주소지 확인하는 건 기본인데 이걸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호중이가 행안부 장관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96개 시스템이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이거 앞으로는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고 민간 협력 클라우드에다 이전한대요. 아, 국가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다가 맡긴대요. 근데 민간 클라우드를 보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차이나텔레콤, 화웨이 다 중국 오랑캐 기업이야. 중놈들한테 기업을 다 주겠다는, 우리나라 국가 정보를 다 주겠다는 겁니까? 윤호중이가?
이거 이재명이 지령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매국노 짓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들. 그야말로 가짜 백신 팔아먹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못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폭동, 그 다음에 방화, 그 다음에 파괴, 그 다음에 또 쓸만한 건 집으로 훔쳐가. 그럼 미국 민주당이나 좌파 법조인들은 뭐 $1,000 이하 가져가는 거 그냥 괜찮아. 이건 뭐가 괜찮아요. 단 $1만 훔쳐가도 도덕은 도덕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정상으로 뒤집어진 거를. 그런데 이 좌파들은 혼란을 틈타가지고 거기에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완전히 잡고 나면 숨도 못 쉬게 해요. 잡을 때까지만 혼란을 유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중국 공산당이 붉은 손을 뻗치는 데는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자, 여러분, 며칠 전에 26일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보석 허가 촉구 국민 10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쿤, 뭡니까? 라쿤이죠, 라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너구리. 대한민국 애국 너구리단인데 이 청년들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거죠. 중앙시법에다가. 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진짜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는데 너무 왜소하고 말라가지고 20kg가 줄었답니다. 저도 지금 체중이 나가고 5kg 빼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진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5kg 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kg 빠졌답니다. 딴 사람이 돼버렸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김건희 여사 몸무게가 40kg였는데 30몇 kg래요. 뼈만 남은 거죠. 저 악마들이 그런 만행을 자행한 겁니다. 김정숙이 같은 경우에는 뭐 조 단위의 돈으로다가 소아 사치품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거 수사하지 않고, 김혜경이는 수천만 원, 뭐 수억일지도 몰라요. 법인카드로다가 지 맘대로 썼는데 그거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가방 북한 간첩이 던져준 거 그거 가지고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이게 악당들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타짜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장병윤 사장이 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8월 19일 날, 그죠? 8월 19일 날이니까 딱 꽤 좀 됐네요, 벌써. 한 달 좀 넘었죠? 8월 19일 날 4시 30분에 꿈을 꿨는데, 4시 30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달에 복권하는 꿈을 꿨어요. 그 전에 이 차이나리 리짜이밍 정권은 무너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빡세게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꿈이,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꿈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너희 아이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말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뭐 당선부터 시작해서 탄핵 같은 거 다 꿈으로다가 미리 다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권도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복권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차이나리 리짜이밍 정권이 무너지겠죠.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 구글에서요, 그냥 이분의 책이 이건데, 이분의 책이 이건데요. 구글에서 타짜 야채 농장 치면은 우리 여기 제일 위에 이게 나오잖아요. 타짜 야채 농장 나오죠. 그럼 여기 이 장병윤 사장님네 농장이에요. 여기에 비닐하우스 안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여기 뭐 몇만 평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농장을 통해 가지고 수확한 깨끗한 유기농 야채를 가지고 오리, 고기를 이렇게 같이 볶아서 먹는 그 타짜 오리 하우스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초판이고 재판이고 이 3판인데요. 이 3판이에요. 저도 3번이나 읽어봤는데, 이 타짜 야채 농장 홈페이지의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에 오른쪽 보면 도서 구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한 거 싫으시면은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어요. 010-4874-3935로 전화하시면 바로 이 책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석 연휴가 그 일주일이니까 얼마든지 이거 한 권 읽으시지. 천천히 읽어도 많이 구매해서 읽으시면요 큰 도움이 되고, 도서 구매 누르시면은 여기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전화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병윤 사장님의 꿈 이야기는 현실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다 마쳤어요. 자, 그리고 요거죠. 추석 이제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월악산 도라지즙, 우리 아스팔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김실 목사님이 재배해놓고 돌아가신 이 팔뚝만한 도라지, 약용 도라지입니다. 그냥 식용 도라지 조그만 게 아니고요. 큰 거, 오래된 거. 그 도라지로 만든 즙입니다. 엄청 써요. 그래서 너무 써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추와 감초 그리고 배를 넣어서 달게 만들어서 쓴맛이나 매운맛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도라지는 달콤하지만요, 팔뚝만한 그런 그 장생 도라지는 써서 못 먹습니다. 약효는 있는데 써서 못 먹기 때문에 배, 감초, 대추를 넣어서 아주 달였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일체 안 들어가요. 그거만 집어넣어서 한 겁니다. 이게 60봉지입니다. 그래서 한 봉지의 양이 쌍화탕 한 병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6kg가 넘습니다. 60봉지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2달, 뭐 가끔 빼먹으면 3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요거 동의보감 여기 보면은 이 길경편에 보면은 코에서부터 폐 끝까지 호흡기 질환, 폐에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그때 저술이 돼갖고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610년에 전국으로 배포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뭐 의사가 없더라도 동네에서 약초를 달여서 먹고 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쉽게 쓴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라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에서는 무지막지하게 팔렸고요. 중국에서도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게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그 책에 길경편에 나와 있습니다. 도라지가 청폐거담,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사겨주고 없애준다. 뭐 호흡이 가쁜 사람은 호흡 가쁜 걸 없애준다. 폐에 열이 있어가지고 활딱거리는 걸 없애준다. 뭐 이런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라지입니다. 근데 보통 먹는 도라지가 아니라 팔뚝만한 약용 도라지, 장생 도라지가 그런 거지 일반 도라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요거 한 박스 60봉지에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 박스를 사시면 7, 3, 21만 원이죠.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네 박스를 21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한 박스만 해도 올 겨울 넘기는데 뭐 여러분과 그 다음에 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친척집에 찾아갈 때 이만큼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참치 세트보다도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이 비누 세트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시면 올겨울 감기, 기침, 가래, 뭐 폐렴 뭐 이런 거 없이 코로나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구입하실 분은 남경우 사모님 노육계좌 356-1421-4451-03 356-1421-4451-03 계좌로 21만 원 입금하시고요. 010-2387-9937로 받으실 분 주소 설명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겨울 잘 나시고요. 추석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